이렇게 한 거를 여기다 보면 이제 제가 보여드리다시피 그냥 기름기는 덕을덕을 붙어 있어요. 있는 상태로 그냥 저 핏물만 좀 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기다 미리 물을 좀 팔팔팔팔 끓여놨는데 여기다 제가 좀 데쳐낼 거예요. 이렇게 데쳐내실 때 자 여기다가요 고추 하나 이렇게 고추 하나 마른 고추 하나 이렇게 잘라 넣으세요. 물에다 고추를 넣는 거는 알싸한 맛을 줘서 느끼한 걸 좀 없애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입에서 개운한 맛을 주도록 하기도 하고요. 고추가 가지고 있는 캡사이신이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나 고기에 있는 콜레스테롤 같은 걸 조금 감해주죠. 그래서 우리 몸에 쌓이는 걸 조금 막아주니까 요건 어떤 치료 목적인 몸에서도 고추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늘은 빼뜨렸구나. 소주가 조금 있으면 소주를 한 방울 넣으면 너무 좋아요. 소주를 한 방울 넣으시고 여기다 팔팔 끓일 때 넣으시는데 많이들 물으셔요. 이런 고기를 할 때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다가 처음부터 물을 찬물에 넣어서 끓여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중간에 끓일 때 넣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먹어야 될 게 이 고기 건지잖아요. 그죠? 먹는 주식품이 국물을 먹을 건지 건지를 먹을 건지 먼저 생각하시면 건지를 먹으려면 팔팔 끓는 물에 넣어서 고기가 쫙 아그러들게 가서 이렇게 뜯어먹는 맛을 줄 거고요. 내가 꼬리 곰탕으로 먹을 거야 이거 나는 국물을 먹을 거야 하면 찬물부터 넣으세요.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국물이 중요하면 처음부터 넣고 중간에 고기를 먹을 거면 고기부터 넣는 끓은 다음에 넣는 건데 장조림 하실 때도 마찬가지. 팔팔 끓을 때 이렇게 넣으시면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고기를 좀 넣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국물도 버리지 않고 또 기름 걷어내고 된장 풀어서 통배추 넣어서 국 끓이면 되게 시원하고 맛있죠. 짜투리라도 잘 이용하자고요. 남편들한테 어디 저 시장 보는 돈 빼내기가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 알뜰하게 다 잘 써야만 다음에 또 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물까지 잘 먹기 위해서는 핏물을 쫙 빼내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청주가 있다고 사인이 들어왔어. 그죠? 청주 있으세요? 저 좀 주세요. 선생님 좀 주세요. 청주. 네. 자, 여기 청주. 고맙습니다. 청주 좀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처음부터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자,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통후추를 넣는데 예전에는 인도에서는요, 이 후추가 굉장히 귀한 약재였었대요. 그래서 이게 화폐의 가치로도 사용을 할 만큼 후추가 귀한 거였지만 요새는 이제 재배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게 귀한 게 안 됐지만 후추는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약효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루를 간 걸 넣으면 국물이 지저분해지죠. 통후추를 매날개 여기다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마늘 있으면 마늘 넣어도 되고 생강 있으면 생강 넣어도 되고 냄새 없애는 걸 넣어서 하면 좋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물을 또 알뜰하게 사용할 거니까 마늘 생강은 좀 뺄 거예요. 생강이 들어가면 약간 쌉쌀한 국물 맛이 나죠. 그래서 생강은 빼고요. 요거를 제가 팔팔 끓는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익힐 거예요. 국물을 먹을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국물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끓여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할 때는 처음부터 뭉글하게 푹 고와야지 생각하고 불을 약하게 해두면 고기가 불불불불불 이렇게 푸들어 자빠져.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이렇게 딱 뜯어서 씹는 식감이 꼬리를 먹는 맛이 재미겠죠. 그걸 잃게 되고 꼬리가 이렇게 너덜너덜너덜하게 되니까 뜨거운 물에 넣어서 아주 빨리 끓여내세요. 그러니까 깍쟁이처럼 조리를 하셔야만 맛있는 맛을 제대로 줄 수 있어요. 이런 요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 사람도 왜 쥐었다 놨다 해야 사이가 오래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끓는 물에 갔다가 연한 물에 갔다 끓는 물에 갔다 연한 물에 갔다 조리하는 기술이죠. 이제 자 이렇게 넣어 두시고요. 저는 제가 요거를 이렇게 좀 미리 삶았어요. 자 이렇게 다 미리 1시간 정도 여러분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걸 삶았는데 지금 요게 아주 기가 막히게 삶아졌죠. 삶아진 정도가요. 불의 온도가 집집마다 가스레인지가 다 틀리니까 이렇게 보셔서 뼈가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너무 그냥 과하게 쑥 내민 거 말고 이렇게 한 0.5cm 정도 이렇게 쏙 내밀 정도로 이런 정도로 뼈가 빠지면 아 제대로 물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걸 꺼내 주시는데 꺼낸 다음에 찬물에다 빨리 한번 헹궈 주세요. 그래야만 피치거기 없애게 아주 개운하게 맛 들을 수 있죠. 이렇게 두신 데다가 제가 양념할 거예요. 근데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겨울에는 소 족발을 먹는 거래. 왜냐하면 얼음판에 소가 안 미끄러지려고 막 버티고 있어서 발에 지방이 많이 안 끼고 근육이 많대요. 그래서 겨울엔 발에 힘을 주고 여름에는 꼬리를 먹는 거래요. 왜냐하면 팔이 앉는 소 꽁지에 앉는 파리를 자꾸 꼬리로 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기름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반대죠. 이 젤라틴이라는 성분은
겨울철에 훨씬 더 활성화가 되는 성분이에요. 젤라틴이라는 성분은 겨울철에 우리 몸을 더 피부도 윤택하게 해주고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름에 먹어도 나쁠 건 없겠죠. 자, 이렇게 두신 다음에 양념을 하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양념이 간장 양념 같아. 그죠? 서양 사람들 먹는 뭐 마요네즈니 머스타드니 별거 다 떠들어도 우리 양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간장을 기본으로 좀 두신 다음에요. 양파를 이렇게 강판에 갈았어요. 절대 믹서에다 갈지 말고요. 강판에 갈았어요. 그런 이유가 왜요라고 잘 묻으셨어요. 그건 내 마음이긴 해.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믹서에 갈면 쇠가 가면서 양파를 막 쳐주니까 수분만 생기죠. 그런데 양파를 강판에 가주면 섬유질을 이어가면서 가주니까 양파의 매운맛도 달아나면서 들큰한 맛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뭐랄까 물엿 같은 걸 안 넣어도 끈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강판에 좀 갈았어요. 넉넉히 좀 넣어주시고요. 양파가 여기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매운 생거일 때는 매운맛을 주지만 열이 가해지면 캐러멜로 돼서 들큰해져요. 그러니까 단맛을 주는데 이거보다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이거 좀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파인애플 주스예요. 파인애플 주스 좀 넣고요. 파인애플에는 구연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꿀이나 조기나 이런 왜 무거운 아주 영양이 무거운 이런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을 좀 없애주는 게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파인애플이 그런 구연산이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배를 좀 갈아 넣었어요. 배 좀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배나 양파나 파인애플 주스가 간장량의 반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양념을 가시자고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설탕 조금 넣고요. 자, 마늘. 이 마늘도요, 그냥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마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마늘을 다져주고 조리를 준비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맛을 주죠. 김치 할 때는 예전에 어른들이 학독에다 이렇게 막 진육해가지고 매운 진이 나오도록 이렇게 왜 김치를 담죠. 그 마늘의 매운맛을 그렇게 안 담아요? 나만 그렇게 담아요? 어쩜 이렇게 모른 척하고들 앉아있을까? 그렇게 담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오늘 꼬리찜처럼 이렇게 맛을 내는 양념을 할 때는 조금 귀찮아도 막 갈아 제끼지 말고 도마에다 넣고 좀 다지세요. 그러면 매운맛은 좀 줄지만 마늘 향이 고스란히 있어서 음식을 했을 때 아주 맛있는 마늘 맛을 좀 내주죠. 그러니까 마늘을 오늘 같이 좀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요거 청주예요. 청주 좀 넣어주시고 요거 조미술이라는 거예요. 많이들 또 물으시죠? 청주하고 조미술은 어떻게 다르냐고. 조미술은 청주를 한번 끓여서 알코올을 휘발시킨 다음에 거기다 그야말로 단맛, 뭐 맛있는 맛을 조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미료, 그러니까 그게 꼭 화학적인 의미의 조미료가 아니라 입안에서 맛을 낼 수 있는 조미료를 함께 갖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주가 주는 작용은 잡냄새 없어지지만 부드럽게 하는 맛을 줘요. 자, 조미술은 거기다가 맛있는 조미료를 섞은 것처럼 맛을 더해주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면 훨씬 좋은 맛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형님 댁에 가시거나 그러면 그 제사하고 남은 술병 꼭 들고 오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 자, 여기다 넣으시고요. 요거 다진 파예요. 파. 흰 부분으로 좀 다져 넣으세요. 이럴 때 흰 부분이 좋은 게 파란 부분을 다지면 진이 있어서 나중에 찜을 했을 때 끈적끈적 질척한 맛이 되니까 흰 부분만 좀 다져주시고요. 파 흰 부분에는 면역력을 키우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어른들이 감기하면 팥뿌리 다려 먹고 이랬죠. 파에다 배에다가 도라지 넣고 팥뿌리 다져 먹은 생각 안 나세요? 나죠. 그러니까 봐, 먹는 게 제일 남는 거야. 어릴 때 막 옷을 입혀도 다 기억 못해요. 엄마가 뭐 옷 예쁜 옷 만들어 입었다 그래도 너 비싼 거 입혀 키웠어 그러면 난 기억 안 나 이러지만 먹은 거는 맛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니까 엄마 맛을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먹는 게 남는 거 맞는 거죠. 자, 여기다가 후추 좀 넣으세요. 자, 후추 좀 넣으세요. 여기다 넣으시고 이제 제가 맛을 조금 볼 거예요. 이렇게 좀 보셔서 괜찮아요. 자, 근데 내 입엔 설탕 조금 더 달라네. 자, 이렇게 조금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여기서 빠져 있는 거 참기름을 좀 빼뜨려 놨어요. 기름을 양념할 때 미리 넣으시면 기름 자체가 여기에 코팅이 되면서 양념이 스며드는 거를 더디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 이제 양념에서 좀 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어서 마무리할 거예요. 이 집에 냄비가 하나밖에 없나? 있나? 자, 여기다 좀 두시고 사실은 시간이 좀 있으면 요 그 양념에다 한 30분 정도 재어 놓으시면
훨씬 더 맛이 배겨들게 해서 더 좋은 맛을 갈 수가 있지만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기다려주기 안 하니까 맛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명절 때 갈비찜을 한번 해서 놔보니까 갈비찜은 데우면 자꾸 부스러져서 처음에는 얌전하게 대접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데우면 다 부스러지고 뼈는 뼈대로 돌아다니고 고기는 고기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꼬리찜을 해보니까 요거는 뼈가 살을 꽉 찌고 있어. 그래서 다 먹을 때까지 그렇게 나달나달 안 해져서 나중에 오는 손님한테도 새 것처럼 대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사용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재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재놓은 다음에 여기다 냄비에다 통째로 같이 붓자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념이 골고루 가게 이렇게 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갈비찜, 꼬리찜 안에다가 양념의 전체 양이 5분의 4 정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꼴딱 잠기게 하면 좀 짠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분의 4 정도 되도록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좀 가주시고요. 자, 지금은 아주 센 불로 가겠습니다. 센 불로 가서 간이 얼른 빨리 배도록 하는데, 이렇게 간장에다가 스물스물하게 배이지 않고 빨리 하는 이유는 간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그래서 요거를 시간을 빨리 줘서 얼른 좀 줄여서 맛을 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그때 이제 불을 약하게 해서 좀 뜸을 들이죠. 자, 요렇게 둔 다음에요. 여기다가 훈물을 한 컵 정도 부어주세요. 간장 양념만 전체로 해서 두면 전부 다 짠맛밖에 없죠. 양념이 배이도록 좀 둔 다음에 훈물이라고 해서 나중에 뒷물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한 컵 정도 맛을 주면 수분도 촉촉이 주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양념을 좀 슴슴하게 이렇게 맛있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닫아 놓고요. 저는 이제 다른 요리를 하나 할 텐데 이렇게 해서 팍팍 끓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두세요. 그런 다음에 불로 약혀서 이제 부드럽게 될 때까지 이렇게 갈 건데요. 승질 급하다고 여기다 키위 한 개 갈아 넣어버리면 고기가 다 누대기가 돼. 비단 옷 지어서 새로 입혀놨는데 애는 돌아다니면서 무명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꼴이 되니까 요리라는 거는 시간 들여서 그저 천천히 간이 배도록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큰일에 이 꼬리찜을 쓸 수 있다면 미리 하루 전날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시간을 좀 가지고 하시자고요. 자, 요거 조금 치워주시고요. 여기다 두신 다음에 자, 이제 이번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리를 하나 할 텐데 사실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잘하는 요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세상에 요리하는 저보고 겁도 없이 뭘 잘하느니. 근데 저도 잘하는 거 있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오븐이 없었으면 제가 이게 요리 선생이 될 수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 저희 친정어머니가 시집갈 때 그냥 오븐을 하나 사주셔서 정말 오븐이라는 걸 가지고 요리를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진짜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 오븐 요리는 영양 손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짧은 시간에 새로운 요리를 새롭게 하나 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오븐 요리를 늘 사용하는데 오븐이라 그러면 엄마들이 조금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빵이나 굽는 거, 케이크나 만드는 거 이렇게 특별한 날 정신 차려서 마음 먹고 큰 한숨 쉬고 하는 게 오븐 요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기다 생선도 굽고요. 고구마도 찌고요. 밥도 해요. 어떨 때 국도 끓여요. 그냥 아무렇게나 후뚜리로 막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오븐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의 막내 며느리가 아니라 못 사는 집의 부잣집, 못 사는 집의 맏며느리 같은 이게 바로 이제 오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요리를 할 텐데 요즘 시중에 가지미가 아주 정말 제철이에요. 그래서 가지미를 가지고 오늘 제가 요리 한번 해볼게요. Life's good. I'm Chef.